있으면 변동 없이 가도 되는 걸로 알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무슨 얘기를 오늘 할 것이냐. 이렇게 분필이 다 부서져 있냐. 자, 드디어 이제 발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발현까지 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애초에 그러니까 이 생투의 유전 자체가 그 유전 그 형질의 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는 이제 우리 형질의 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부터 진짜 이제 발현 얘기가 나오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죠. 예. 뭐 DNA가 어떤 놈들이고 RNA가 어떤 놈들이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DNA, RNA가 어떤 놈들이라서 DNA 복제에 대해서도 봤었고, 그리고 DNA 복제하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 실험들에 대해서도 봤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DNA 복제를 시켜봤고, DNA 복제시키고 나서는 이제는 유전자에 좀 관심을 갖고 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실험을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왔어. 그럼 이제 진짜 발현을 시작해 볼 거예요. 근데 일단 발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겁니다. 자, DNA가 있어. 자, DNA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처음에 초반부에 이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유전 정보의 중심설이라고 해서 결국 모든 생명 현상의 중심은 유전 정보야. 즉 DNA야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DNA가 모든 생명 현상의 중심이에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DNA 하나만 고장나면 몸에 있는 모든 그런 생명 현상들이 다 고장날 거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DNA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장나서는 안 되고 DNA는 지켜줘야 돼요. 반대로 DNA가 고장나게 되면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 암세포가 생긴다던가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생긴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뭐 이딴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DNA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DNA는 잘 지켜줘야만 해.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DNA가 유전 정보를 쭉 담고 있을 거고, DNA가 이렇게 길게 있어. 그럼 이 긴 DNA에 이 안에 유전 정보들이 막 담겨 있을 텐데, 여기에는 뭐 어딘가에는 위액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을 겁니다. 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런 거. 아니면 어딘가엔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여기에는 서로 조금씩 정보가 다르겠지. 누군가는 여기에 직무에 대한 이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거나, 누군가는 곱슬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던가, 누군가는 금발, 누군가는 흑발, 누군가는 뭐 좀 갈색 머리, 이런 식으로 이게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게 될 거예요. 또 어딘가에는 뭐 무슨 유전자, 어딘가엔 무슨 유전자, 이렇게 DNA 안에는 이 군데군데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되어 있어. 왜? 우리가 유전자 단위라고 하는 건 결국 뭘 기준으로 되어 있었냐면,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유전자 단위라고 하는 건 염기 3개짜리 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DNA 안에 있는 트리플렛 코드 혹은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유전자를 얘기하게 될 거니까, 그럼 염기 3개씩 조합해서 아미노산 하나씩 지정해서 유전 정보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거라서 이 DNA 전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게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 자, 근데 매번 이 모든 걸 발현시킬 필요가 있을까? 매번 모든 걸 발현시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모든 걸 발현시켜서도 안 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번 모든 걸 발현시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위에 있는 세포가 얘를 한 번에 다 발현시키면, 위에 있는 세포는 위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액을 발현시켜야 되긴 해. 얘를 잘 발현시키고 있는데, 근데 다 발현시키면 모두 발현되겠어? 머리카락. 그럼 위 속에 머리카락이 자라겠죠. 예, 그런 약간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긴 한데, 자, 그런 식이 이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이 자라야 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머리카락 유전 정보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머리카락 유전 정보를 쓰고 있을 텐데, 여긴 아니지. 뭐야 이거? 덜 채운 거. 이건 빼먹은 거야? 이 정도 뭐 고생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이 자라야 되는 데서는 머리카락 유전 정보가 발현돼야 될 건데 그때 위액에 대한 정보가 같이 발현되면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저는 머리카락에서 펩신이 나옵니다. 막 위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막 위액이 막 열심히 나와.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머리카락에 비벼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위액 자체가 펩신 자체가 단백질 소화 요소니까 머리카락을 다 분해해 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탈모가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뭔 소리냐면 우린 모든 DNA를 한 번에 발현시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발현시키면 돼.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만 발현시켜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DNA는 굉장히 중요한 애라서 DNA 자체를 직접 꺼내다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DNA는 중요하니까 DNA 자체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핵 안에서 애지가 나면 꺼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핵 안에서 DNA를 꺼내는 경우는 DNA를 엄청나게 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굉장히 응축시켜 놓은 상태인 염색체의 형태로만 꺼낼 수 있고요. 그때가 아니면 DNA를 핵 밖으로 꺼낼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발현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핵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핵 밖으로 꺼내면 이제 안 되잖아. 핵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얘 어차피 전체를 쓸 게 아니니까 부분적으로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그 부분적으로만 핵 밖으로 가져와 줄 역할을 해줄 애가 따로 있으면 될 거고 그게 누구? mRNA가 됩니다. 그래서 발현의 가장 첫 단계는 무엇으로 시작하게 될 거냐면 DNA에서 mRNA를 만드는 과정이 될 거고 이 과정을 우린 전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사 과정으로 발현이 시작될 거야. 그래서 이제 전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약간 혼란스러운 게 그 전사 부분을 외우신 분들이 좀 있어요. 자꾸 적어놔서 분명히 나는 전사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꾸 전사를 외워갖고 시험 볼 때 시험지에다 써놨어. 좀 당황스럽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얼추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건 이제 무지성으로 암기한 거랑 알고 있는 거랑 좀 얘기가 다르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DNA,가 mRNA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mRNA는 RNA야. 그러니까 RNA는 뭐냐면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고 당이 리보스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이렇게 네 가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자, 이게 RNA의 특징이고 결국 그게 M 이렇게 해서 어떤 기능을 가진 특정 RNA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일단 DNA 갖다 놓읍시다. 그러면 복제 과정이랑 좀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복제 과정에서는 어땠어야 되냐면 결국 얘는 그 어떤 일정 부분의 유전 정보를 꺼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염기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염기가 노출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수소결합을 끊어야 돼. 근데 우리 DNA 복제할 때는 그래서 그 수소결합을 끊는 효소가 헬리케이스라고 해서 따로 있었지. 근데 그때는 전체 수소결합을 다 끊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소결합만 끊는 역할을 따로 하는 헬리케이스가 따로 필요했던 건데 이번엔 어떨 거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가 뭐 위액에 대한 정보, 펩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여기가 뭐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위액만이야. 그러면 여기 부분만 전사를 시키면 된단 말이야. 머리카락이야 하면 여기 부분만 전사를 시키면 돼.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수소결합을 다 끊고 있을 필요가 없고 필요한 데의 수소결합만 간단하게 끊어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결합을 끊는 효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필요하지 않고 아예 RNA 중합효소가 수소결합 끊는 것부터 합니다. RNA 중합효소는 뭐랑 비교해서 생각하면 되겠어? DNA 중합효소랑 결국 비슷한 애예요. 그래서 DNA 중합효소가 어떤 애였었냐면 뉴클레오타이드 가져와갖고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타이드 탈수축합 공유결합 형성해주는 거. 자, 이 역할을 하던 게 DNA 중합효소의 역할이었잖아요. RNA 중합효소는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건데 만드는 게 DNA 대신 RNA인 거지. 근데 얘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수소결합 끊는 것도 얘가 직접 해. 그러니까 헬리케이스의 역할까지도 본인이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 그때 DNA 중합효소는 프라이머, RNA 프라이머라고 하는 걸 시작점으로 왔었잖아요.
그리고 헬리케이스는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걸 시작점으로 왔었어. 그러니까 효소가 와서 반응을 하려면 이 효소 반응에 시작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전사도 요 RNA 중합효소도 시작점이 필요하겠죠. 이 RNA 중합효소의 시작점은 우리 요 DNA 상에 프로모터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자리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터 부분은 신기하게도 이 DNA 전체에서 프로모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염기는 어떤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DNA 전체 중에서 일정 부분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RNA 중합효소가 와서 결합할 수 있는 자리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프로모터라고 불러. 그래서 이 프로모터가 얘가 위액에 대한 유전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앞에 이렇게 프로모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프로모터가 어디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프로모터가 이렇게 정해진 부분에 있을 거고요. 그 프로모터의 한쪽은 5' 말단이고 한쪽은 3' 말단일 거야. 왜? 프로모터도 어디까지나 DNA의 일부라서 인산당에 연결로 되어 있어서 5', 3'의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DNA에 5', 3' 방향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적을게요. 자, 이 3', 5'에서 RNA 중합효소는 이 5' 쪽 방향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요 프로모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이 RNA 중합효소가 내가 지금 가서 붙을 프로모터가 정해져 있어. 자, 이건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사실 이건 뒤에 나올 내용인데, 이 프로모터는 켜고 끌 수 있어요. 약간 온오프 형태라서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수 있게 켜져 있는 프로모터들도 있고 꺼져 있는 프로모터들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우리 위에 있는 세포에는 위액과 관련된 프로모터는 켜져 있는 거고 머리카락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모터는 꺼져 있는 거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머리카락, 여기 모근에 있는 애들은 요 머리카락에 관련된 프로모터는 켜져 있을 거고 요 위액에 관련된 프로모터는 꺼져 있을 거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켜져 있는 프로모터에 가서 RNA 중합효소가 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3'에서 5' 이쪽 방향으로. 왜냐면 DNA 복제는 양쪽 가닥을 모두 주형으로 했어야 된단 말이야. 왜? 말 그대로 복제니까 두 가닥을 다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야 돼 라는 게 목적이 있었잖아. 근데 얘는 필요한 정보만 꺼내오면 되는 거니까 굳이 두 가닥을 다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한쪽 가닥만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쪽 가닥만 진행해 줄 거예요. 두 가닥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아예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가 3'이고 쭉 해서 여기가 5'이겠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여기 3', 여기가 5'인 프로모터가 될 거고, 이 프로모터 5' 쪽에 이렇게 RNA 중합효소가 와서 결합을 해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결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5'으로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 겁니다. RNA 중합효소가. 근데 이제 RNA 중합효소가 뭐 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수소 결합을 끊어요. 그렇죠? 자, 수소 결합을 끊어. 자, 그리고 그 수소 결합을 끊고 자, 수소 결합을 끊고, 수소 결합을 끊고 그 자리에다가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방금 끊은 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데닌이고 티민이었어. 그럼 내가 방금 여길 끊었어. RNA 중합효소가. 그러면 여기 끊었으니까 위에가 아데닌이죠. 그럼 아데닌에 맞는 우라실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RNA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 그리고 가져오고 나서 옆에 있는 한 칸 이동해. 그래서 옆에 있는 애도 또 마찬가지로 맞는 애를 가져와. 맞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와. 상보적인 걸. 자, 그리고 상보적인 걸 가져오면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킵니다. DNA 중합효소가 했던 것처럼 그냥 요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탈수 축합 결합을 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어가. 자, 근데 이어가다 보면 우리 RNA의 특징이 뭐였어? RNA는 어떤 구조? 다니엘 가닥이었잖아. RNA는 왜 다니엘 가닥이냐면요, 얘는 원래 진짜로 그냥 냅두면 다니엘 가닥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상보적인 가닥과의 결합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 반대로 누군가가 억지로 결합해두지 않으면 얘는 누군가의 결합을 오래 유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RNA 중합효소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나가잖아? 그럼 얘가 지나간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DNA의 두 수소결합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 여기에 새로 갖다 놓은 RNA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와서 이제 붙어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나가 버리면 그 자리에서 RNA 요 중합효소가 지나간 자리에 있는 RNA 뉴클레오타이드들은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 나옵니다. DNA한테서. 그러면 DNA한테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또 DNA들끼리는 원래 결합하려고 하는 게 또 자동이에요. 얘들은 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결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반대로 걔네들은 결합합니다. 그래서 그냥 효소는 이거 하나면 끝이고, R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은 다음에 옆으로 한 칸 이동하면 그 이동한 자리에서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져와서 붙이고, 또 그렇게 가져와서 붙이고 가져와서 붙이고 이러면서 얘는 가면 돼. 그러니까 수소결합 끊고 가져와 붙여.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또 수소결합 끊고 가져와 붙여. 이것만 하면서 계속 가면 되고, 그리고 이 중합효소가 지나간 자리에선 어떻게 된다고? 알아서 만들어진 mRNA가 원본 가닥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리고 원본 가닥은 반대쪽 다른 쪽 이쪽 가닥과 알아서 다시 결합을 해. 자, 이렇게 돼.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표현을 다시 다 섞어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쪽 가닥을 읽고 있으니까 이 가닥이 현재 주형 가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주형 가닥으로 했을 때 주형 가닥 기준으로 3'에서 5' 방향으로 RNA 중합효소가 움직이게 될 거야. 그래서 자, 이 주형 가닥의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해서 주형 가닥 기준으로 3'에서 5' 방향으로 수소결합 끊고 뉴클레오타이드 가져와서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공유결합을 만드는 거, 이 역할을 다 하면서 지나가. 그리고 얘가 지나가고 나면 RNA는 다시 떨어져 나오고 DNA끼리는 다시 결합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즉 주형 가닥 기준 3', 5'이라는 소리는 만들어지는 신장 가닥은 5'에서 3'이겠지. 그래서 mRNA는 5'에서 3'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그게 mRNA의 정방향이 됩니다. 이게 왜 정방향인지는 또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건데, 아무튼 정방향이 돼요. 얘는 뭐랑 똑같아? 방향 자체는 복제 때랑 똑같지. 복제 때도 주형 가닥 기준으로 3'에서 5', 그리고 만들어지는 신장 가닥 기준으로 5'에서 3' 방향이었단 말이야. 같은 방향이잖아. 그치? 복제랑 전사랑 어차피 똑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차이점이 있다면 전사 같은 경우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주형으로 한다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시작하던 자리가 프로모터라고 하는 아예 DNA 자체적으로 있는 어떤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이는 효소가 RNA 중합효소 하나면 돼 라는 것도 있었던 거지. 자, 이렇게가 중요한 게 되죠. 자, 그렇게 될 거고, 다음 전사는 이게 끝입니다. 전사 과정 되게 별거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mRNA야. 그리고 mRNA는 말 그대로 메신저 RN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옮겨서 갖고 나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있었던 정보의 상보적인 형태의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내가. 자, 그러면 이 mRNA는 이제 요 위액을 갖고 있는 요 주형 가닥에 상보적인 이제 염기 배치를 갖고 있는 상태일 건데, 그럼 이 염기 배치를 기준으로 뭘 할 거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발현을 시킬 겁니다. 자, 근데 최종적인 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나타나게 되는 최종적인 형질은 다 뭐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전부 다 단백질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단백질 때문인 건 맞아. 확실해. 어떤 식이냐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적으로 단백질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뭐 세포가 만들어진다던가 이런 건 직접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대신에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반응하게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만들어지든 최종적으로 형질은 다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백질만 알아서 잘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몸이 형성되고 형질이 형성되는 과정들은 알아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누가? mRNA를 기준으로 이제 정보를 읽어다가 단백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근데 우리 뭐였어? 단백질 만드는 거 누가 하는 역할이었죠? 리보솜.
우리 단백질 합성 리보솜에서 한다. 어디서 배웠어?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얘기할 때 했었잖아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 합성을 하는 애였는데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이 리보솜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mRNA를 이제 리보솜을 가지고 일을 할 건데 좀만 쉴까? 아유 힘들어. 시간상도 딱 쉴 타이밍인 것 같고 잠깐 쉽시다. 이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우리 그래서 mRNA 해서 리보솜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사 끝났고 번역을 이제 하면 돼. 이제 우리 요 단백질 합성 과정을 이제 뭐라고 하냐? 번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건 mRNA에 암호화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mRNA가 꺼내 왔어. 그럼 이제 우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제 이 mRNA가 가져온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합성을 하면 돼. 이제 이게 번역이라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그 번역이 일어나는 곳은 단백질 합성을 하는 곳인 리보솜인 게 맞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보솜이 번역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만 리보솜이 하는 거고 번역을 진행하는 애는 따로 있지. 누구? 지난주에 간단하게 언급했었던 tRNA라고 하는 애가 이제 번역을 진행하는 애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누구 얘기부터? 리보솜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자, 리보솜은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 그냥 리보솜을 관찰하면 그냥 둥그렇게 생겼어. 별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눈 대고 보는 그 현미경 있잖아요. 뭔지 알지? 그 눈 대고 보는 그런 현미경은 기본적으로 그런 광학 현미경으로는 애초에 리보솜을 확인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리보솜쯤 되는 굉장히 작은 애들은 뭘로 확인해야 되냐면 막 투과 전자현미경 이런 걸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되게 엄청나게 작은 것들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앞서서 일단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를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너무 그지 같네요. 잠시만요. 그래도 생명쌤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림 실력이 좀 늘 때도 됐는데 그래도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도 계속 늘질 않네.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위아래를 끊어서 그린 이유가 뭐냐면 리보솜은 실제로 위아래가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윗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윗부분을 대단위체라고 부르고요. 아랫부분을 소단위체라고 불러. 그래서 리보솜은 이렇게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두 개의 단위체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때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는 엄연히 이제 얘기하면 실제로 역할이 달라. 애초에 우리 그 세포 속에 리보솜이 존재할 때 이 둘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합니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평소에는 없어. 얘네들은 언제만 결합하냐면 번역을 진행할 때만 이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을 할 때는 결합을 하고 단백질 합성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따로 떨어져 있어. 자, 그래서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 이 아래쪽, 자, 요 소단위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뭘로 되어 있다? rRNA와 이 rRNA가 뭉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백질. 자, 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염색체나 염색사 얘기할 때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의 관계랑 비슷한 거지. 이 DNA들이 염색사나 염색체 상태로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rRNA가 단백질에 이제 매개로 해서 이런 형태로 묶여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뭉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때 이 아래쪽의 형태에 되는 소단위체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원래 우리 지난주에 rRNA의 염기서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rRNA 전체적인 염기서열 중에서 딱히 진짜 우리가 하나도 알 필요가 없거든? 근데 단지 그래도 이 염기서열이 하는 역할이 조금 있긴 해. 그 중에 소단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자, 이 소단위체에서 rRNA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 뭐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냐? 요 mRNA에 AUG라고 되어 있는 염기서열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찾고 있냐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일단 우리 mRNA의 염기서열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러니까 mRNA 유전자, 그러니까 mRNA의 3염기 조합을 뭐라고 불러주기로 했냐면 코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mRNA 유전자 단위는 코돈으로 되어 있어. 염기 3개짜리 하나, 이렇게 한 쌍 한 쌍이 이렇게 3개짜리가 다 하나의 코돈을 이루게 되고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유전자가 되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코돈은 코돈표라고 해서 이 코돈이 뭐냐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다 조사해서 적어놓은 표가 있어요. 우리 그거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외우면 편하긴 한데 사실 꼭 외워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코돈이라고 하는 거에서 AUG라고 하는 딱 특정 코돈이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게시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게시 코돈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게시를 하는 코돈이야. 어떤 걸 게시하냐면 번역을 게시하는 코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mRNA는 전부 다 AUG가 존재하고 모든 번역은 전부 다 AUG에서 시작해요. 근데 AUG가 말 그대로 게시, 이제 번역을 게시하는 코돈인데 얘가 번역을 시작하는 코돈이라고 한들 얘는 분명히 코돈이니까 얘도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존재하거든요. 자, 이 AUG라고 하는 게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적어요. 보통 이제 아미노산은 이렇게 맨 앞에 3글자를 따서 적어두거든요. 혹은 2글자 혹은 3글자를 이제 많이 따오는데 일반적으로 3글자를 따. 그때 얘가 이제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요 AUG 게시코돈 얘가 지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번역 결과 만들어지는 요 번역 과정, 단백질 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모든 애들은 다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해.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어요. 얘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인지 아니면 생체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인지. 생체 단백질과 비생체 단백질을 구분할 때 이 폴리펩타이드가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하는지 메사이오닌이 아닌 거에서 시작하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하면 생체 단백질인 거고 메사이오닌이 아닌 걸로 시작하면 화학합성 단백질이야. 생체 단백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 아무튼 이제 이 AUG라고 하는 건 게시 코돈이라서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는 이제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얘는 이제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폴리펩타이드들은 다 메사이오닌을 시작해. 라는 거고, 그리고 번역이 이제 얘한테서 시작돼야 되니까 누구? mRNA의 AUG에서 시작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mRNA의 AUG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 소단위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단위체는 이렇게 단위체가 있는 중간에 안에 가운데 얇은 공간이 하나 존재해. 이 공간에는 정확하게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 정확하게 mRNA 한 개가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설명할 때가 참 사실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이게 뭐가 있냐? 좋은 얘가 뭐가 있지? 요즘 얘는 떠오르는 게 없어. 뭐가 있을까요? 네, 진짜 혹시나 그냥 물어보는 건데 혹시 탑블레이드 아냐? 남자애들은 아나 봐. 탑블레이드 아십니까 혹시? 뭔지는 아나? 대충? 뭔지 몰라? 팽이. 그래. 사실 내가 이걸 원래 예전에는 설명할 때 무조건 탑블레이드 예를 들어 설명했었는데 그리고 되게 얘가 좋았었거든. 근데 아들 되게 잘 알아듣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탑블레이드를 모르는 세대가 이제 오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아무것도 안 떠올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안에 요 mRNA가 이렇게 딱 껴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 안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RNA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안에서도 이 mRNA가 지나가는 거에 맞춰갖고 같이 안에서 움직여. 염기들이. 근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멈추냐면 얘 요쪽 끝에 AUG가 오게 되면 이 근처에 있는 염기들이 이 AUG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드륵하고 딱 걸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단위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mRN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소단위체가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해 있고 여기 끝에는 항상 요 A, U, G가 이렇게 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 염기 아니 요 누구냐? mRNA에 AUG가 와 있는 상태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AUG는 어떤 거 순서냐면 항상 이쪽이 5'이고 이쪽이 3'이라서 5'에서 3' 방향으로 읽었을 때 AUG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3'에서 5'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얘는 AUG가 아니라 GUA의 염기서열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린 그래서 읽어줄 때 5'에서 3'으로 읽어주게 돼요. 이게 아까 얘기한 mRNA의 방향 자체가 5'에서 3'이다 라는 얘기랑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5', 3' 방향으로 하면 이 앞에 뭐가 좀 더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뭐가 더 있어. 근데 앞에 뭐가 있든 다 필요 없고 AUG를 만나면 멈추는 거야, 소단위체가. 앞에 있는 건 다 무시하고. 자, 그래서 얘가 번역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나온 전사돼서 만들어진 저 mRNA가 있으면 저 mRNA가 이제 요 소단위체랑 만나갖고 요 소단위체의 요 자리에 AUG가 와서 딱 걸리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과정이 돼. 자, 그러고 나면 두 번째 과정으로 뭐가 하면 되냐면 대단위체가 와서 뚜껑을 덮기 전에 뭐 어떤 일이 하나 더 있냐면 자, 이 AUG에 tRNA가 와서 결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tRNA 구조를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tRNA. 약간 생긴 것도 T 모양이잖아요. 좋지? 너 왜 기웃거려? 왜 갸웃거려? 맞잖아, T. 아니냐? 아무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tRNA인데, 제 tRNA가 이렇게 생긴 거는 얘가 여기 이렇게 염기들이 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지들끼리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염기가 돼 있어서 저기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거야, 억지로라도. 여기는 붙여놓은 건데 왜냐면 저긴 안 쓸 염기라서 그냥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 전체에서 쓸 부분이 딱 어디만 있냐면 나머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여기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염기가 배열되어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꼬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 개의 염기가 배열되게 되는데 우리가 저 부분을 안티코돈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안티코돈이라고 따로 불러주지도 않아. 그냥 무시하는 그냥 그 염기들이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여기에 있는 것만 딱 세 가지만 이제 가져가면 되는데 그때 여기가 3', 여기가 5'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이때 얘가 3'하고 5' 둘 중 한 개가 조금 더 길어. 그래서 조금 더 길어서 거기에 뭐가 와서 결합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RNA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역할이야. 근데 tRNA가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역할에 정말 적합한 이유가 뭐냐면 자, tRNA가 저렇게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가져오게 되면 자, 여기에 만약에 C, A, U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개 같은 소리 하고 잠시만요. UAC지? 예, UAC. 자, UAC가 이렇게 와 있다고 쳐봅시다. 아, 내가 CAU라고 하는 게 습관적으로 5'에서 3'으로 읽어갖고 그런 거고. 저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쟤는 어디에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돼? UAC가 되어 있으니까 저기 상보적인 AUG. 얘랑 와서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실제로 저 tRNA는 그냥 우리 세포 속에 만들어진 상태로 그냥 떠다녀, 평소에. 실제로 저 뒤에 아미노산까지 달고 떠다녀, 그냥.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소단위체가 결합해서 번역이 시작되잖아? 그럼 여기에 저 tRNA가 와서 이렇게 결합됩니다. 어디에? 여기 끝에 메사이오닌을 달고 있는 상태겠지. 그치? 왜? 얘는 AUG고 AUG는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쟤는 사실 읽을 때는 CAU를 읽어줘야 되는 게 맞아. 왜? 쟤도 5'에서 3'을 읽어야 되니까. 우린 염기를 읽을 때는 무조건 5'에서 3' 방향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AUG라고 하는 게시 코돈을 결합할 수 있는 CAU라고 하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와서 결합을 해. 뭐? 메사이오닌을 달고 있는 상태로. 자,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소단위체가 결합해서 AUG 찾아준다. 그리고 두 번째 그 AUG 자리, 게시 코돈 자리에 저 CAU의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메사이오닌을 달고 온다. 그래서 이렇게 딱 결합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돼.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제 뚜껑을 덮어줄 겁니다. 자, 이제 뚜껑을 덮어줄 건데, 뚜껑이 뭐야? 이놈. 대단이체. 자, 그래서 대단이체를 덮어주는데, 자, 이 뚜껑에 해당하는 대단이체는 너무 이상하다, 생긴 게. 이 정도로 크기를 좀 줄여봅시다. 자, 이 대단이체에는 3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이 과정 자체를 이제 알게 됐다 보니까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정 자체는 이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과정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가정한 자리인 거지, 실제로 얘를 해부해 봤더니 그런 자리가 있었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이걸 해부해 볼 수도 없어 아직.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3가지 임시적인 자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자리를 이 자리, 여기가 A 자리, P 자리, E 자리,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정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자리, P 자리, A 자리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자, 얘가 뭐냐면요. 자, 이 자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방출 자리예요. 그래서 쟤는 뭘 얘기하는지는 이따 뭘 방출할 건지 봅시다. 그래서 계속 해봅시다. 자, 이 자리는 그래서 뭐냐면 얘가 방출 자리예요, 방출 자리. 얘가 에미션이에요, 에미션. 방출의 의미를 갖는 에미션 해서 에미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자리가 됩니다. 자, 우리 펩타이드가 뭐지? 그렇죠. 펩타이드는 결합의 이름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은 뭐의 결합의 이름이죠? 이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간단하게는 얘기를 했었잖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루는 결합이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인데, 참고로 이 펩타이드 결합은 뭐랑 똑같냐면 우리 인산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과 똑같습니다. 탈수축합을 통해 형성되는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자리가 여기 P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A 자리는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자리 해서 얘가 그냥 아미노 애시드 포인트인가 자리인가 뭐 아무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자리 합시다. 한국말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 P 자리, A 자리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해두게 되는데, 사실 살짝 틀렸어. 얘가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요걸 좀 정정해 줄게요. 옆으로 한 칸씩만 좀 미루겠습니다. 가운데 와야 돼요, 가운데. 요거를 잠깐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인데, 얘가 이제 여기 끝에 와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와서 결합하게 되고요. 대단이체도 이렇게 가운데 와서 결합하게 돼서 여기 이 자리, 여기 P 자리, 여기 A 자리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일단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네. 첫 단계는 여기에 오게 되는 거, 요 AUG 찾아주는 거, 소단이체가 결합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AUG 찾아줬으면 이 AUG에 CAU를 갖게 되는 tRNA가 메사연인 갖고 와서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대단이체가 와서 결합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합을 했으면 일단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이제는 여기. 자, 여기까지가 특이사항이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3개 염기가 있었으면 딱 요 다음 자리에도 3개 염기가 들어와 있어. 여기 이 자리에도 3개 염기가 들어와 있게 돼. 근데 사실 얘는 여기가 AUG라서 이 앞에 3개가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여긴 사실 무시해줘도 돼.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AUG가 있고 요 다음에 뭐 CCC 해볼까요? 자, CCC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염기가 와 있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야.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자, 여기 CCC가 있어. 그러면 이제 CCC에 맞는 안티코돈을 가진 GGG의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오게 됩니다. 근데 tRNA는 뭘 달고 있는 상태라고? 아미노산을 달고 있는 상태라고. 사실 CCC가 뭘 지정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글라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달고 왔어. 그래서 이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하고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 이렇게 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메사이온인과 글라이신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됩니다. 왜? 글라이신은 아미노산이고요, 메사이온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사이가 탈수축합이 일어나게 돼. 원래 이건 반응이니까, 화학 반응이니까 효소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효소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해, 아무튼 해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실 이 아무튼 해에 해당하는 이 단백질은 이 그냥 리보솜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일부거든요. 그 리보솜의 단백질의 일부가 이렇게 효소로서 작용하는 애가 있어 정도로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합이 형성되고 나면 여기가 끊어져. 그러니까 요 첫 번째 tRNA랑 요 메사이오닌 사이에 결합되어 있었던 결합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끊고 여기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동합니다. 소단위체와 대단위체, 그러니까 리보솜 전체가 옆으로 한 칸. 여기서 얘기하는 한 칸은 한 유전자 단위만큼. 한 유전자 단위는 염기 3개죠. 그러니까 염기 3개만큼 옆으로 움직이게 돼. 그럼 이 다음 순간 어떻게 될 거냐면, 사실 이거 이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 아랍인이 돼 봅시다. 네, 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AU는 이렇게 이제 버려진 상태. UA였냐? UA는 버려진 상태. 그 다음에 여기 A, U, G, C, C, C. 그 다음에 G, GG 합자. 귀찮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소단위체 이렇게 와서 결합되어 있고, 여기가 5'이고,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대단위체가 이렇게 와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가 E 자리, 여기가 P 자리, 여기가 A 자리.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여기에는 글라이신이 결합되어 있을 거고, 이 글라이신 옆으로는 메사이오닌이 결합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메사이오닌과 끊어진 tRNA가 있을 거고. 말 그대로 여기서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새로운 그 다음 염기가 A 자리에 오게 된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다음에 요 GGG 자리, 여기에 맞는 tRNA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티코돈 CCC를 갖는 애가 오겠죠. 그리고 얘도 뭘 달고 올 거야. 얘는 뭐가 좋을까요? 타이로신이라고 합시다. 생각나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아무튼 그래요. 자,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미노산이 와요. 자, 그러면 이제 글라이신하고 타이로신 사이에 형성되고, 그 다음에 얘랑 여기 사이에 결합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면 돼. 옆으로 이제 한 칸씩 이동하면서 계속 반복할 거야. 근데 이 자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저기에 있는 얘는 잠깐 있게 되고요. 얘가 이제 옆으로 한 칸 더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여기에 결합되어 있던 건 아예 요 리보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지. 그러면 원래 뭐라 그랬어? RNA와 RNA 사이의 결합은 밖에서 누가 일부러 결합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알아서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옆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요 리보솜 바깥으로 저 결합되어 있는 저기 AUG 부분이 바깥으로, 리보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저기에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가 일어난 tRNA는 이제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지. 저 버려진 tRNA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내가 섭취한 아미노산이 그냥 가서 다시 붙은 상태로 그냥 있게 됩니다. 우리 세포 속에.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 중에 메사이오닌이 가서 그냥 붙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다시 쓸 수 있게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얘가 번역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계속 같은 걸 반복하면서 옆으로 한 칸씩 가면 돼.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얘는 한 칸 더 옆으로 이동해. 그러면 옆으로 이동하면 요 다음에 이제 뭐가 온다고 해볼까요? AA 할까요? 자, 이렇게 AA 이 자리로 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 자리, 여기 P 자리, 여기 A 자리 하면서 여기에 tRNA 올 거고, 이 tRNA에도 뭔가 아미노산이, 그냥 아미노산 이렇게 할게요.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이 아미노산하고 여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 그리고 이거랑 이거 사이에 결합 끊어지고, 얘는 방출되니까 tRNA 버려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언제? 자, 요 AAA 다음에 여기에 그래, UAG로 합시다. 자, UAG가 와 있는 거야. 자, 저 UAG랑 그러니까 특수한 코돈들이 몇 개 있어요. AUG가 게시 코돈이라고 해서 얘가 모든 요 번역의 시작이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저 번역은 항상 AUG에 시작돼야 되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들은 다 메사이오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작이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수한 기능을 가진 애가 3개 더 있는데
AUG랑 AUG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UAG랑 UAA랑 UGA.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충 편하게 우악, 우아, 우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뭐 아마 기억에 잘 남는 편인 것 같아 이건. 그래서 우악, 우아, 우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네, 그때 저렇게 세 놈 다 뭐냐면 쟤네들은 종결 코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종결 코돈의 특징은 뭐냐면 쟤네들과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tRNA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UA 혹은 UUA 혹은 UCA의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아예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옆으로 쭉쭉쭉 이동하다가 요 A 자리에 저 종결 코돈 중에 하나가 오게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UAG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여기에 A 자리가 딱 이렇게 왔는데 여기 UAG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다리는데 누가 안 와? tRNA가 안 와요. 왜? 없거든. 쟤한테 결합할 수 있는 tRNA가 없으니까 그냥 안 와. 그럼 얘는 안 오면 아, 여기가 종결 자리구나. 종결 코돈이구나. 하고 그냥 요 이전에 있었던 P 자리에 결합되어 있는 결합이 그냥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단위치, 대단위치에 다 그냥 mRNA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러면 위에 만들어진 펩타이드 쭉 연결되어 있는 저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유전 정보가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현이랑 전사랑 발현도 전사랑 번역이랑 요 발현도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사실 호구항성보다 좀 낫지 않냐? 그치? 호구항성보다 좀 낫지. 이거 잘 아시면 되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발현 조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이랑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건 뭐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